광주 민중항쟁의 노래하면 다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이야기하실 겁니다.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관현악과 이 합창, 성악곡이 어우러진 교성곡 형태로 재탄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광주문화재단이 임행진곡 교향곡 제작위원회를 구성을 하였고요. 최종 완성 단계는 아직 아니지만 오늘은 38주년 5.18 기념행사 때 또 그 작품을 공연을 한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광주문화재단 김홍석 문화사업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님을 위한 행진곡 5월만 되면 많은 또 논란이 돼 왔었죠. 박근혜, 이명박 정부 들어서요. 하지만 또 새 정부에서는 또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어떤 의미, 가치부여를 또 새롭게 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는데요. 이 노래가 갖고 있는 상징성,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곡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곡은 5월의 추모곡이자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대표곡으로 많은 분들이 그동안의 민주화 현장이나 노동 현장, 촛불 집회 이런 데서 많이 불리워지고 오고 있었죠. 네. 특히 작년 겨울 민주주의 열망으로 광화문을 비롯한 곳곳의 촛불 현장에서 이런 노래들이 불리웠던 네. 기억들이 아직도 생경하리라 믿습니다. 2009년 전까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재창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네. 공론 분열 우려 방침에 따라서 원하는 사람만 합창 형식으로 부르자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서 작년에부터 5월 단체 등에서 시민사회에서 이런 지정곡 요청들이 빗발쳤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37주년 5.18 기념식장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고 기념곡 지정을 제청하는 자리에서 이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5월의 피와 혼이 응축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광주 정신 그 자체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또 부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서고 또 이야기도 하고 논란도 됐었는데요. 근데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지금 여러 관현악곡으로도 그리고 또 교향곡과 성악곡이 서로 합쳐지는 그런 교성곡 형태로도 또 뭐 제작된다는데 그 이야기도 좀 곁들여 주시죠. 그렇습니다. 어떤 이런 단순한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켜서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광주광역시와 광주문화재단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반으로 하는 그 다양한 장르 콘텐츠 제작을 계획 중에 있는데요. 네. 5개년도 5년간의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차 년도 사업으로 아무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음악 장르를 좀 파급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관현악곡으로 제작하고 국내 연주를 통해서 좀 세계화, 대중화하는 프로젝트를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관현악곡 제작은 위촉하는 방식과 공모하는 방식을 현재 추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금년 5월 18일 날 광주문화예술관 대극장에서 광주시립교향악단이 5.18 기념 공연 현재 기획 중에 있고요. 네. 이 자리에서 저희가 서곡과 말씀하신 교성곡 형태의 곡을 이때 선을 보이고 그 후에 이제 9월쯤에 광주시립교향악단이 협주곡 형태라든가 다른 관현악곡 이런 것들을 공모와 위촉 형식으로 해서 10월까지 공연을 하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한 2번 정도 공연 계획을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요. 계획이 쓰면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방금 저도 언급은 잠깐 했는데 이 교성곡이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관현악과 성악곡이 서로 합쳐지면서 어떤 음악적인 어떤 완성도와 그다음 전달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성곡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한자로 돼 있어서 교향악곡, 성악곡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탈리아 말로 하면 칸타타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음악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오페라적인 요소에서는 액팅도 하고 무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만은 이것은 그냥 관현악곡과 액팅, 의상 이런 게 없이 바로 이제 연주되는 형태들. 그래서 오라토리오, 칸타타 뭐 이렇게 나눠집니다만 그보다 작은 규모의 교향악과 성악 합쳐지는 형태의 곡을 저희가 교성곡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그날 연주될 곡 중에 서곡이 있는데요. 네. 짧은 10분 이내의 곡으로서 전체적인 것들을 곡에 대한 분위기라든가 작품의 함축적인 느낌들을 표현한 곡의 형태를 우리가 서곡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이렇게 여러 곡으로서 서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 5.18 정신들을 국내에서도 그렇고 또 세계에 새롭게 인식시키고 알리는 그런 계기도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사실은 아리랑이라든가 이런 우리 고유하는 주제어들도 있습니다만은 외국의 작품들을 보면 어떤 민족주의적인 경우들 뭐 교향시에서 스메타나 몰다우라든가 네. 대표적으로 이런 작품들을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민주 인권 평화의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노래가 세계적으로 불려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레미제라블에서 많이 불렸던 라 마르세네즈, 네. 그다음에 현장에 불려진 벨라차오, 한국을 대표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 이런 것들이 좀 그 형태는 다르지만은 추구하고 있는 방향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나라가 알려주고 이런 상징성들이 널리 보급되리라 믿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십니까? 이런 작업을. 이곳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뭐 문화재단이 광주시하고 하고 있지만은 아주 이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자체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광주시립예술단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공연들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국내 저명한 작곡자분들하고 같이 한 7분 정도가 모여서 몇 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회의 거치고 하면서 방식에 대한 것들, 작품에, 그다음에 공모와 위촉에 대한 것들을 세밀하게 다듬어서 준비해 왔었고 조만간에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기자 간담회도 하고 금년도 계획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방금 레미제라블에서의 노래도 그 곡들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임을 위한 행진곡도 이제는 뭐 5.18 행사 때나 이런 행사뿐만이 아니고 예술 작품이나 뭐 오페라 또는 뭐 뮤지컬 여러 작품 속에서 또 음악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니까 거의 뭐 몇백 건의 작품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님을 위한 행진곡 주제로 해서 좀 나름대로 편곡된 그런 작품들.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처음으로 접했었는데 많은 다양한 재즈 형식이라든가 다양한 형태들로 작품들이 많이 완성돼 있는데 이것들을 좀 함축하고 예술적으로 좀 더 완성도를 높이고. 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좀 기대하는 바, 바라는 바, 또 앞으로 계획하는 바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5.18 이런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여러 나라들에서 이런 민주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망하고 또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 이런 현장에 우리가 겪어왔던 과정들을 거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연장선상에서 이런 나라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화가 덜 이루어지고 이런 나라들에서 이런 노래들이 좀 불리워지고 네. 또 이걸 통해서 인권이 존중받고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해가는 그런 예술적인 작품으로 그들에게 정신적인 하나의 좀 허브가 되고 자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이 메인 테마가 세계적인 어떤 오페라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청중들을 상대로 이렇게 울리는 그리고 또 연주되는 그런 날들이 곧 오겠네요. 다 같이 노력하고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과가 있을 거란 기대가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문화재단 김홍석 문화사업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